안녕하세요, 통술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사이드 프로젝트라고 들어보셨어요? 사이드 프로젝트라는 건 회사에서 일하는 거 말고 내가 다른 프로젝트를 통해서 돈을 벌어보자 하는 게 사이드 프로젝트인데요. 이게 한 작년에만 해도 엄청나게 유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사이드 프로젝트나 아니면은 월급 외에 돈을 벌어보기, 온라인으로 돈 벌기 뭐 이런 것들을 쳐보면 정말 많은 부업들이 나오는데, 블로그, 유튜브, 스마트 스토어 창업하기, 정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도 지금 퇴사한 지 1년이 딱 되었는데, 저도 처음에 뭘 시작했냐면 블로그를 시작했었어요. 블로그를 시작했는데, 물론 블로그도 잘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한 달에 한 300에서 500만 원 정도의 그 현금 흐름이 필요했고, 블로그는 저는 그게 조금 안 맞다고 생각해서 블로그는 좀 하다가 사이드 프로젝트로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끄적끄적 그냥 일기 쓰고 심심할 때 이렇게 쓰는 그런 블로그로 거의 망한 채로 남아있는데, 현금 흐름 만들기 가장 좋은 거는 우선 물건을 파는 거였어요. 그리고 상품을 사입해서 판매를 해보기도 했어요. 제일 처음 사입해서 팔았던 게 한 몇 가지가 되는데, 사입이라는 게 당연히 팔 수 있을 만한 그런 능력이 안 되어 있을 때는 상품을 들고 오는 것 자체가 엄청 부담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지금 저희 사무실에 안 팔린 것들이 한 20개 정도 있는데, 그래서 저는 사입을 하면서 한 개 상품으로 매출액을 3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한 개 상품으로 그렇게 냈지만, 사입을 해서 못 팔았던 상품이 재고 남아버리면 결국에는 나의 현금 흐름이 많이 딸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해외 구매 대행이라는 거를 했고요. 아마 저희 구독자분들은 구매 대행 사업에 관심이 많거나 이미 진행을 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저 또한 평생 8년 동안 이런 온라인으로 물건을 파는 그런 쪽으로 전혀 아닌 치킨 회사를 다니면서 내가 온라인으로 돈을 벌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죠. 근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저 같은 사람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최근에 저한테 퇴사를 고민하시는 분이나 이런 사이드 프로젝트로 궁금해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늘어났어요. 특히 회사 사정이 좀 안 좋아서 퇴사를 하게 되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져서 제가 최대한 영상을 대신해서 이렇게 정보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한 달에 1억을 벌었어요, 그런 것들도 요즘에 많이 나오는데, 진짜 현실적으로 우리가 한 달에 300 정도만 벌게 되면 그래도 좀 숨쉴 구멍은 생기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먼저 1차적으로 목표를 한 달에 300 벌기로 목표를 잡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한 달에 5천을 벌고 1억을 버는 사람들이 하는 방식과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의 방식은, 저는 접근 방식이 다르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나는 아직 온라인으로 돈을 한 번도 벌어본 적이 없는데 월 매출 1억이니 아니면은 1억을 버는 사업가입니다, 이런 분들한테 전략을 따라 하려다 보니 완전히 시작조차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해외 구매 대행 사업을 유튜브로 이렇게 정보 전달을 하고 있으니까 저는 거기에 맞게끔 설명을 해볼게요.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우리가 구매 대행이나 이런 스마트 스토어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물건을 팔려고 할 때 우리가 스마트 스토어 네이버 쇼핑에서 검색했을 때 리뷰 많고 구매 건수가 정말 상단에 1, 2, 3등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거에 물건을 따라 이렇게 찾아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대부분 상품이 팔리지 않는 거예요. 그쪽에 있는 전략은 기본적인 전략을 다 거치고 나서 그런 식으로 간 거니까, 아직 그 단계가 아닌 분들은 거기에 맞는 전략을 찾아가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 한 달에 300이 아니고 600, 1000 이런 식으로 점점점 길이 늘어나는 거 보여질 겁니다. 그래서 초반 목표를 300 정도만 팔아보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고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구매 대행 사업을 하신다면 가장 큰 본질적인 특성을 이해해야 돼요. 이런 것만 알고 가도 구매 대행에서 실패할 확률은 현저히 낮춰줍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닌지 생각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상품을 구매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봐야 돼요. 우리가 올리는 상품들은 대부분 배송기간이 좀 오래 걸리는 상품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물건 구매할 때 어디서 구매하세요? 네, 쿠팡이나 스마트 스토어에서 구매한다 하시겠죠. 근데 거기서 구매하는 것들은 혹시 배송도 빠르고 국내에서 구하기 쉬우니까 거기서 구매하는 거 아닐까요? 우리가 구매 대행 업자들한테 사는 일은 살면서 그렇게 많이 없을 거예요. 대부분 국내 판매자들한테 구매를 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구매 대행 판매자라면 구매 대행 물건을 사는 사람은 누굴까라고 질문을 좀 바꿔 봐야 됩니다. 얼마 전에 제가 큰 집에 추석 때문에 한번 방문을 하게 되었는데, 저희 큰 아버지께서 저보고 고추 말리는 기계 혹시 구할 수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속으로 든 생각이, 여기 구매 대행 수요자가 여기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죠. 우리의 물건 파는 대상들은 다 그런 사람들인 겁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최근에 지인이 커피 가게를 오픈해서 거기에 이제 제가 좀 자주 방문을 하고 있는데, 그 커피 가게에서도
그 빵을 굽는 오븐 기계를 샀다 하더라고요. 거기서도 중국에 있는 그 직구 제품을 샀었던 겁니다. 그리고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그 라디에이터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도 제 아는 지인이 사무실에서 사용할 때 그런 것들을 사용하는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수요자를 우리라고 생각하면 자칫 상품 소싱을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기준을 정했으니까 상품을 소싱을 해봐야죠. 이렇게 기준을 가지고 상품 소싱하는 방법을 제가 빠르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화면 보면서 따라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그래서 네이버에서 저는 알로를 쳐봤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이런 거 샘플을 말씀을 드렸는데 9월 달에 촬영한 게 벌써 저도 상품 올린 것들이 문의랑 주문이 엄청 늘어나고 있어요. 겨울 상품들이 근데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 10월 초인데요. 11월, 12월, 1월 달까지 기회가 정말 많이 찾아올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난로라고 검색을 하시고요. 처음에 가격이 좀 비싼 상품을 팔기에 좀 부담되시는 분들은 여기에 연관 검색어 보시면요, 여러가지 팔 것들이 많이 나오죠. 그냥 난로라고 쳤을 때는 상품이 경쟁률이 매우 치열해서 여러분들이 팔기 힘들 거예요.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상품에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죠. 상단에 노출된 것들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네, 이렇게 상품이 노출되어 있는 것들은 이미 리뷰나 상단 노출이 예전부터 오래되어 있어서 상품 제목을 간략하게 해도 노출이 될 수 있는 그런 판매자들이에요. 하지만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이런 판매자들을 따라 한다고 해서 그렇게 승산이 높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내가 어떤 상품을 팔지 생각을 하고 한번 전략을 바로 짜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보시면 낚시 난로도 있고요, 뭐 베란다 난로도 있네요. 자, 그럼 베란다 난로라고 검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베란다 난로라고 검색하니까 상품 수가 1140개가 있고 해외 직구 숫자가 490개가 있네요. 자, 이런 식으로 비율이, 해외 직구 비율이 좀 높으면 네이버에서도 해외 제품들을 훨씬 더 노출시켜 줄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바로 이렇게 나와 있네요. 해외 엄청나게 많죠. 그러면 베란다 난로라고 검색했을 때 이게 실제로 구매가 어느 상품이 많이 일어나는지를 보셔야 돼요. 이게 베란다에서 쓰일 수 없는 상품을 막 올리다 보면 팔리지 않을 거예요. 그럼 이 상품이 실제로 베란다에서 사용할 수 있는 난로인지 보시고 거기에 맞는 상품을 소싱을 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베란다 난로라는 거는 여기 뭐 라디에이터도 많이 팔렸고요, 그리고 열 선풍기도 좋고 이런 작은 소형 난로를 선호한다고 볼 수 있어요. 이런 것도 있죠. 네, 이런 자그마한 상품들을 선호한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럼 이런 상품들을 타오바오에서 찾아보는 거예요. 자, 이거 어떻게 찾냐면 제가 지난 시간에 좀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자, 이런 상품들은 타오바오에서 유사 상품을 검색을 합니다. 이게 독보적인 상품이 없다 보니까 유사한 상품들이 중국에 검색하면 거의 다 나온다 봐요. 우리가 사용하는 상품도 거의 사실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찾아봐서 유사한 상품들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합니다. 자, 이렇게 상품을 들어오니까 이런 비슷하게 생긴 상품이 실제 가격을 이렇게 169위안에 팔고 있네요. 좀 작은 것들은 또 이렇게 팔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런 작은 것들을 선호한다 했잖아요. 베란다용으로는 작은 것들을 선호하니까 뭐 이거 어디에 쓰죠? 뭐 베란다에서 담배 필 때 쓰나요? 베란다에서 담배 피면 안 되는데 어디에 쓰는, 베란다에서 막 뭐 이렇게 뭐 쓸 때가 있겠죠. 뭐 사무실에도 쓰일 거고요. 사무실에서 이제 발난로 이런 거로도 쓰이겠네요. 자, 어쨌든 이런 상품이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을 팔릴 수 있을까라는 걸 좀 고민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저는 셀퍼라는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 베란다 난로라고 검색을 하면 여기에 관련된 데이터를 불러줄 거예요. 자, 이렇게 베란다 난로라고 검색했을 때 상품 수가 1140개가 있네요. 한번 보시면 네, 베란다 난로 상품이 네, 1140개 있는 걸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자, 이런 걸 엑셀에다가 정리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이런 상품들이 있는데 베란다 난로라고 치고요. 아까 1140개 있었죠. 자, 그리고 검색 숫자는 290이네요. 정말 검색을 안 하네요. 이런 상품들을 버려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한번 자, 끝까지 볼게요. 자, 이런 것들을 보시면 이 경쟁 강도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검색하는 것 대비해서 상품이 좀 많은 걸로 인식이 되네요. 경쟁 강도가 3.9면 높은 편이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지난 편에 키워드는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게 경쟁 강도가 너무 높다라고 해서 상품 버릴 게 아니에요. 자, 블랙키위라는 사이트 또 들어가시면요, 베란다 난로라고 치면 여기에 트렌드 분석에 들어가시면 이 검색 비율이 있어요. 9월달에 260이었고 그리고 10월달에 1130이에요. 검색 수는 키워드 사이트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상품 숫자는 현재를 반영하지만 검색 수는 과거를 반영한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문제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씩 입력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과거 검색 수가 290이라 되어 있죠. 아까 그 사이트에서는. 마찬가지로 이게 9월달쯤 데이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9월달은 260이지만 우리는 지금 올리면 10월 검색 숫자를 반영하는 게 나아요. 물론 이 검색량이 매년 정확하게 숫자가 똑같이 가진 않지만 크게 보면 이 비율이 거의 비슷하다는 걸 동향으로서 파악을 하는 거죠. 자, 여기에 1100이라고 수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경쟁 강도가 1배수로 매우 줄어들었죠. 이런 것들은 충분히 팔아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갈수록 2680까지 많이 올라가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경쟁 강도가 0.4로 엄청나게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자, 아시겠죠? 그럼 베란다 난로라는 상품은 팔아도 좋은 상품이다 라고 이제 데이터가 바뀌게 되죠. 자, 이런 상품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하나 싹 모아보고요. 그러면 베란다 난로가 소비자들이 원하는 거는 이렇게 작게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 네모난 큰 난로를 원하는 게 아니고 베란다 난로를 검색하는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조그만한 난로를 원한다는 걸 우리가 알았으니까 그런 상품들을 찾는 거예요. 자, 어쨌든 타산이 맞는지를 비교해 봐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유사한 상품이 169 위안이니까 마진 계산기를 두드려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간단합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거 사용하는 방법 다 공유를 해드렸어요. 마켓 수수료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기준으로 6%로 잡겠습니다. 결제 금액은 168위엔이었죠. 169위엔이네요. 이런 것들이 배대지 배송비는 한 13,000원 정도 할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고 우리가 판매 가격을요, 얼마에 팔지 한번 시장 가격도 보고 한번 가격을 입력해 보는 거예요. 57,000원, 58,000원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보면 대충 얼마 남을지 보이는 거죠. 하나 팔아서 10,000원이 남는 상품을 찾은 거예요. 이런 것들도 계속 팔다 보면 또 원가도 훨씬 저렴하게 타오바오 판매자가 해줍니다. 근데 베란다 난로, 이런 소형 난로를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요. 자, 이런 거 중국어 번역을 해서 이런 걸 복사를 한 다음에 상품을 찾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무수히 많은 상품이 나오죠. 그럼 여기서 좀 소형의 제품들을 베란다 난로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상품들도 상당히 좋아 보이네요. 네, 이런 상품들은 훨씬 더 가격이 저렴하게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이런 상품들을 똑같이 원가만 바꿔서요 100위엔으로 바꾸고 가격은 그 대신 더 싸게 해야겠죠. 원가도 저렴한 놈이니까. 자, 이런 상품들을 마진을 계산을 해보면 20,000원 정도 남는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베란다 난로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런 게 아까 연관 검색어 보니까 사무실 발난로라고 또 많이 표현을 하는 것 같았어요. 이런 여러가지 키워드를 좀 조합을 해서 소비자들이 구매할 만한 그런 상품들이 맞는지를 보고 그런 상품들 위주로 소싱을 하고요. 그러면 수요자와 판매자가 올린 상품들이 일치하겠죠. 그리고 판매 가격도 시장 가격에 비해서 우리가 충분히 경쟁력 있는지 이렇게 바로바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상품 소싱을 해서 다양한 상품들을 올려주면 상품이 팔리게 되겠죠. 자, 그리고 구매 대행의 가장 큰 장점은 그냥 안 남으면 안 팔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제품을 재고를 안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냥 상품을 올리고 적자 날 것 같으면 어떤 이런저런 방법으로 상품을 또 판매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영상을 제가 찍어 올리면 혹시 너무 늦은 거 아닐까요? 경쟁이 또 너무 치열해지겠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1년 전에 시작하기 전에도 그랬었고요. 그리고 몇 년 전에도 그런 이야기 항상 나왔던 이야기예요. 이게 정확하게 상품과 그리고 판매자 이런 것들을 숫자로 분석을 해봐도 그런 경쟁이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많아지거나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한 달 전에 그냥 0원부터 시작하는 새로운 사업자를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그 또한 월 순이익 300은 충분히 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늦었다 시작할 때가 정말 가장 빠른 겁니다. 자, 그래도 좀 불안할 수가 있죠. 근데 그럴 때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별거 없다, 그냥 한번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 한다고 해서 진짜 죽기나 하겠어 이렇잖아요. 어차피 사이드 프로젝트로 시작하는 분들도 많은 거고 해봤자 손해볼 거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상품을 하나하나 재미삼아 올려보세요. 그러다 보면 나의 적성에 안 맞아 이러는 분들도 계시겠죠. 저도 이거 안 해도 누워서 진짜 TV 보면서 시간을 하루하루 때웠을 것 같은데 하다 보니까 적응되고 또 이게 직업이 되어 버렸습니다. 다시 회사로 돌아가기 싫고 돌아가지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 이렇게 영상을 찍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